우리 언론이 벌린 가장 거대하고 구체적인 민족운동이 국채보상운동과 일제강점기의 문자보급운동입니다. 문자보급운동은 그 당시에 문맹률이 90%가 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했어야 될 일을 언론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발행되던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문자보급운동, 문맹 퇴치, 생활 개선 이런 걸 다 통틀어서 한국의 의식 구조와 생활 구조까지를 개편하는 그러한 그 거창한 운동이었습니다. 이건 또 민족 정신을 고양하려는 실천적인 항일 운동입니다. 이러한 그 문자 보급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이런 운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때는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을 점차 강도를 더해가던 이런 때에 직접적인 항일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문맹 퇴치 운동의 형태로 문자 보급 운동을 벌였던 겁니다. 두 신문의 지사와 지국을 통해서 학생들이 하기 방학 때에 신문사가 인쇄한 문자 보급 교재를 가지고 가서 무료로 이것을 배포하면서 글자를 가르쳤던 것이고, 이것은 문학적으로도 흘기라든지 상록수와 같은 그러한 운동으로도 전개가 되었습니다. 한글 운동은 독립신문이 한글 전용을 함으로써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을 민중의 문자로 격상을 시켰다. 이것이 이제 큰 하나의 계기입니다. 이것도 언론이 실천적으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신문이라는 배제학당의 학생회가 발행한 신문도 한글 전용이었습니다. 제국신문이라는 신문이 있고,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자와 한글의 말하자면 그 밀고 땡기는 영토 다툼을 거쳐서 만세보라는 이러한 신문은 한글을 한자에다 토를 다는 방식으로 하면서라도 한글이 비집고 들어오고 한자가 차지하고 있던 그런 그 문화를 이제 점점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대한매일신보의 그 한글 전용 신문이었고, 또 대한매일신문은 한글판을 또 만들어서 국한문판과 한글판을 동시에 발행하는 시기도 생기고 이랬습니다. 1928년에 동아일보가 문자 보급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그 당시에 유명한 인사들이, 민족진영 인사들이 강사로 다 그 섭외가 돼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총독부에서 돌연히 금지 조치를 내려버렸습니다. 종교, 사상, 교육계 이러한 그 출연진이 결국 이제 운동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금지가 됐는데 30년 무렵의 2천만 약간 넘는 정도의 인구 가운데 1,700만 명이 문맹이다. 문자에 대한 그 장님이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런 아주 심플한 그 표를 내걸고 29년 7월 14일부터 귀향 남녀 학생 문자 보급 운동을 시작합니다. 귀향 남녀 학생이라는 건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자기 농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거기 가서 글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는 28년 4월 1일부터 글장님 없애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버나로드 운동이라는, 이게 러시아 말로 문맹 퇴치,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인다. 그 참 전국적인 아주 아름다운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간단한 교재입니다. 기억니언에서부터 간단한 문장을 넣은 교재를 자기네 신문의 발행 부수보다 더 많은 부수를 인쇄를 해서 학생들이 가져가서 무료로 논아주고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치는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글을 가르쳤다는 가시적인 성과도 크지만은 민족의 정체성을 깨우치는 민중운동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는 게 이것이고, 또 이제 만일 독립된 국가였다면 정부가 했을 사업이죠, 당연히. 그러나 신문이 이걸 대신했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보급 운동이 지방에서는 금지를 자꾸 시킵니다. 귀향 운동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는데 지역별로는 금지되는 때도 있고, 이제 나중에는 총독부가 아주 전면적으로 금지를 합니다만은 표도 아주 멋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민중이 무식하면은 결국 독립운동이고 뭐고 민족 의식도 없죠.
그래서 배워야 산다. 이런 아주 간단한 문자입니다. 다 함께 번화로드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내세운 이런 그 팜플렛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내세우기도 합니다. 자, 한글 원본입니다. 문자 보급 운동의 교재를 보급을 하고 한글란을 또 신문에다 신설하고 이게 대개 27년에서부터 30년, 31년 이런 식으로 한 4년, 5년 이상 해마다 전개가 됩니다. 선생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게 효과적으로 되느냐 하는 것도 좌담회를 열기도 하고 또 갔다 온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보고 대회를 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효과를 점점 떼하는 이런 겁니다. 번화로드 2천 용사가 어젯밤에 완전 동원됐다. 또 문맹 퇴치의 선발대가 근 1000명대에 접근했다. 교재를 저렇게 무더기를 쌓아놓고서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누가 이제 어디서 갔다 뭐 이런 참가 학교라든지 참가 학생이라든지 이런 걸 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효과를 거두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는 그 당시에 동아일보의 경우에 편집국장이었던 소설가 이광수가 지은 교재를 총독부가 이것도 이제 조그마한 팜플렛 같은 교재인데 그 교재조차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허가장이 사이도 마코도라는 그 총독부가 허가를 내줬다는 허가장입니다. 저게 저자는 이광수다 이렇게 돼 있죠. 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해마다 그 교재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걸 다 모아서 지금 책을 냈는데 이런 식이죠. 아야 어여부터 해가지고 각야 거겨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문장으로 또 글 쓰는 방법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됩니다. 동아일보에는 본사 주체에 좌담회를 연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 숫자 한글하고 숫자 그 양 대본을 각자 일제 배부했는데 본사 주체 우리가 시작했다. 번화로드 운동입니다. 나중에는 이거 다시 이제 학생 계몽대로 했죠. 요거는 식자 운동인 학교 선생들을 모아서 좌담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많이 동원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좌담회도 열고 낙오의 설치, 낙오한 부끄러움을 이제 문맹타파로 다 그 씻자. 눈뜬 장님은 광명의 그늘이다. 뭐 이런 아주 쉬운 말입니다. 해서 자극을 주고 교장 선생님들이 모여서 좌담회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급 운동은 참가한 학교가 대학, 전문학교, 남녀, 중학, 여자 중학 이렇게 해서 총 인원이 조선일보 34년의 경우에 5,078명입니다. 자, 이게 대단하죠. 그리고 그 성과는 또 어떻게 됐냐. 한글 원본을 10만 부, 35년에, 36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50만 부를 배포했다. 그럽니다. 50만 부는 조선일보의 발행 부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시대에 10만 부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부수를 무료로 배포를 하면서 운동을 벌였습니다. 또 동아일보의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1회 3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합계하면은 운동 기간이 298일이고 어디가 이제 얼마나 많은 학생이 했냐. 근데 금지한 곳이 180개처, 중지를 시킨 곳이 54. 그러니까 이게 총독부가 계속 방해를 놓는 겁니다. 밑에 보면은 배포 부수가 전부 210만 부입니다. 수강 인원이 97,598명, 5만 부 돌파, 문자 보급반, 아는 것이 힘. 이게 뭐 해마다 같은 표어죠. 교재가 조그만한 이런 그 교재입니다. 한글 원본, 또 한글 맞춤법 통일안, 한글 학회가 만든 통일안도 배포를 하고 글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그야말로 민족 정신을 잃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다 해마다 나왔던 문자 보급운동 교재들입니다. 조금씩 그림이 다르고 안에 내용도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해는 한글 보급 기념 노래를 또 현상 모집을 해요.
그래서 그걸 또 널리 퍼뜨리기도 하고 한글 기념과 이런 거 다 현상 모집입니다. 4,000년 우리 역사에 한글이 뭐 중요하다. 우리 한글 지으신 법 다 아시고 뭐 이렇게 가지고 여러 종류로 또 문맹 타파가 귀 있고도 못 들으면 귀 먹으리요 이런 이제 노래를 붙여서 노래를 배워가면서 또 문자 보급을 하도록 하고 숫자 노래 이런 식으로 많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런 그 계몽 운동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캠페인 소설로 발표하는 게 이광수의 흙입니다. 이광수는 그 당시에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 있으면서 흙을 썼어요. 농촌에 내려가서 지식인이 농촌 개혁 운동을 벌린다. 그러니까 농촌 소설이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되는 거죠. 심훈의 상록수 이런 소설들이 자극을 합니다. 정주영 같은 그러한 그 기업인도 자기는 시골에서 공부를 못하고 있을 때 흙을 보면서 자기도 변호사가 돼 보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나중에 회고를 합니다. 그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광수의 흙이 이제 첫 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파도 아주 이제 멋있게 나오고 심훈의 상록수 연재 소설로 이렇게 나와서 문자 보급 운동이 그 당시에 조선 사회에 미쳤던 큰 영향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